문제 해결의 기초, 그 첫 번째 시간 인트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 해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해결. 자, 문제 해결은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수학적인 문제 해결도 있을 수 있고요. 실생활의 문제 해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문제 해결이 있는데, 이 강의에서 다루는 문제 해결이란 주어진 문제를 컴퓨팅 사고력을 적당히 활용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특별한 수학 공식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이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컴퓨팅 사고력은 한마디로 이 말을 하자면 컴퓨터처럼 생각할 수 있는 역량, 그런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방법은 논리적이고 절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상태를 정의한 다음 절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행해야 될 작업들을 정의한 다음 이 작업들을 절차적으로 처리하여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는 이런 모든 역량들을 통틀어서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제 문제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컴퓨팅 사고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 특히 이 강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인 C하고 C++ 이런 내용들을 활용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C 언어나 C++의 기본적인 문법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이해하고 있으면 강좌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만약에 C나 C++ 언어를 아직 접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유튜브 같은 데서 기초 백제라는 용어를 검색을 하시면 C나 C++ 언어의 초기 문법을 학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좌들이 있으니까요. 그 강좌들을 통해서 C 언어나 C++의 기본적인 문법, 즉 조건문, if나 반복문, for문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이 강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 포인터나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시더라도 이 강좌를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 강좌는 기초 강좌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려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를 탐색하는 탐색 기반 설계를 바탕으로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한 탐색 기반 설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탐색 기반 설계를 할 수 있는 그 기반은 컴퓨터가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을 활용한 점입니다. 컴퓨터는 CPU의 속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1초에 약 1초에 1억 번 이상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산이 틀리지 않고 매우 정확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의 상태들을 탐색해가면서 답을 찾는 이러한 알고리즘 설계 방법을 탐색 기반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색 기반 설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 상황을 적절하게 분석을 해서 이 문제를 탐색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조화, 추상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이런 비선형 구조로 구조화가 되면 이런 비선형 구조, 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선형 구조로 구조화가 되면 탐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초보자들에게는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강좌에서는 이런 비선형 구조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모두 선형 구조로 탐색 구조를 만든 다음에 선형 탐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젖지란 용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라인 젖지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를 탐색 기반 설계로 해결을 하면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려면 알고리즘을 설계를 해야 되고 이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동작을 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 올바른 답을 구하는지를 판단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양한 사항의 입력이라든지 아주 큰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는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면 수학적으로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수학적으로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온라인 처치라는 도구는 방금 제가 말한 작성한 알고리즘이 올바르게 동작하는가 그리고 제한 시간 내에 원하는 답을 구해내는가를 실시간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구해주는 그런 아주 편리한 도구입니다. 자, 온라인 처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처치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를 소개할 건데요. 온라인 처치 coestudy.net, 쉽게 코스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codeup.kr, codeup 불러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cmicpc.net, 백준 온라인 처치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온라인 처치입니다. 자, 이 세 온라인 처치는 모두 문제들이 한국어로 제공이 되고요. 우리나라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사이트들입니다. 특히 백준 온라인 저치들은 상당히 고수들이 많이 학습하고 있는 사이트이므로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면 acmicpc.net 여기 들어가서 학습하시는 게 좋고요. 코이스터디나 코드업 같은 경우는 기초 백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 백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 C나 C++, 코드업 같은 경우는 파이썬이나 다양한 언어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는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주는 좋은 사이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 제가 직접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 코이스터디, 코스스를 이용해서 모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실습에 대해서는 코드업이나 이런 다른 사이트들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직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코이스터디나 코드업의 기초 백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이 강좌를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컴패러티브 프로그래밍 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 해결 분야 PS라 그럽니다. Problem Solving. 이 PS 분야에 세계적으로 영향이 있는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을 도구로 해서 게임과 같이 대회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겨루는 그런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회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을 컴패러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컴패러티브 프로그래밍은 온라인 처치들을 이용해서 제한된 시간, 보통 2시간 내외입니다. 2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적게는 한 3문제, 많게는 한 7문제 정도를 가지고 자신의 알고리즘 역량을 겨루는데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점수가 나오고 이 점수를 가지고 랭킹을 비교하는 이런 아주 재밌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PS에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이런 컴패러티브 프로그래밍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상당히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컴패러티브 프로그래밍에서 잘한다고 해서 실력과 100% 연관되는 건 아닐 수 있는 게 이건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빠르게 생각하는 역량과 정확하게 코딩하는 두 요소가 동시에 만족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자기 자신의 실력을 모두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에 따라서 천천히 생각하고 한 문제를 며칠 동안 이렇게 고민해서 푸는 거를 좋아하는 학생들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요. 한 번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컴패러티브 프로그래밍으로 가장 유명한 사이트는 이제 코드포스라고 불리고 있는 이 사이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앳코더라고 하는 이 사이트도 상당히 최근에 인기가 있습니다. 코드포스는 문제가 모두 영어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에코더는 영어와 일본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물론 여기 러시아어도 제공이 됩니다. 러시아. 뭐 언어를 보면 아시다시피 코드포스는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사이트고요. 에코더는 일본에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이 두 사이트 중 코드포스가 현재 규모는 훨씬 크고요. 이거 외에도 많은 이런 경쟁적인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것들은 이 두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잠깐 앳코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들이 접하기에는 앳코더 쪽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기 에코더에서 www를 빼면 에코더 대회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ecoder.jp를 치시면 이렇게 에코더 화면이 나오고요. 언어를 일본어에서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바꾸면 에코더에 대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업커밍 컨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예정된 컨테스트 2018년 11월 24일 8시부터 이런 대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2일 앳코더 그랜드 컨테스트 29회, 그 다음에 12월 15일 앳코더 그랜드 컨테스트 30회,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대회들이 보통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 스케줄링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종료된 컨테스트들을 보시면 11월 4일에 앳코더 비기너 컨테스트 이런 식으로 컨테스트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앳코더 비기너 컨테스트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문제가 A, B, C, D 4문제 정도가 준비되어 있고 점수가 몇 점씩이다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 여기 들어가면 문제를 볼 수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A, B, C, D 4가지 문제가 있고 A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이 문제가 100점이다 라는 점수가 나와 있고 문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문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 문제에 대한 제한 조건, 그 다음에 문제의 입력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출력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 샘플 인풋 아웃풋이 있습니다. 즉 입력으로 81과 58이 입력이 되면 110을 출력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느시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시고 밑에 보면 서밋을 누르면 내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직접 제출할 수가 있는데 지금 로그인이 안 된 상태라서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는데요.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여기 자신의 소스 코드를 붙여놓고 바로 테스트해서 점수가 나오면 여기 참가한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의 그 다른 참가자들과 이렇게 점수가 비교가 되면서 경쟁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드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에코더와 코드포스는 자신이 이렇게 쌓아온 이런 대회의 실적을 가지고 랭킹이 부여가 됩니다. 세계 랭킹이 부여가 되고 그 랭킹에 따라서 자신의 그 그레이드라 그러도 되겠습니다. 자신의 레벨이 어느 정도 무슨 등급 정도 되는지를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게임처럼 재밌게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가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컴패러티브 프로그래밍까지 안내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PS 문제 해결을 통해서 컴퓨테이셔널 띵킹 능력, CT를 향상시킬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프로그래밍 역량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이런 능력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면 이런 경쟁적인 프로그래밍 사이트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주 이런 경쟁적 프로그래밍 코드포스나 에코더에서 상위 랭커들을 상당히 어떤 기업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량을 이렇게 이런 사이트들에서 충분히 키워두면 상당히 좋은 영향이 있으니까 문제 해결 이번 강좌를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숨어있는 역량을 충분히
키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강좌 문제 해결의 기초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